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잘못된 인생관이 남편을 종말로까지 몰아간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날 40대 회사원 무능비관 자살이라는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과 친했던 다른 친구를 통해서 그가 자살을 하기까지 된 사연을 알아봤습니다. 자살을 한 본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명문 고교를 졸업했었습니다. 그런데 고3 때 부친이 사업에 실패를 하여 가정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명문고를 나오면 대부분이 들어가는 S대학을 진학하지 못하고 후기 대학을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학비 때문에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선을 무려 55번이나 봤습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 학벌과 가정에 대한 열등의식을 손색 없는 아내를 맞이함으로 일거에 털어버리려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행이도 명문대학교의 영문과를 졸업한 대학교 교수의 외동딸, 어디에 내어놓아도 뒤지지 않는 미모의 한 여성을 만남으로 그의 맞선 행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녀에겐 두 오빠가 있었는데 다 박사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포함하면 한 집안의 박사만 무려 셋이나 됐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그런 신부를 맞이한 그를 아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됐습니다. 신부는 부유한 가정의 외동딸로 자라오면서 남다른 사랑을 받아왔고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늘 부러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항상 최고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 친구들은 거의 다 명문대 출신이었고 직장도 남편보다는 다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비교를 해보니 남편은 한없이 왜소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이 하나를 낳고 외형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부부를 꿈꿔왔던 아내는 보통 부부로 전락해버린 자신에 대해서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편에게도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은 실패작이야. 내가 기대했던 남편은 저런 모양이 아니었는데. 자신의 오빠들과 비교를 해보아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속도 모르고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예, 내 남편처럼 보통 사람이 더 좋은 거야. 사업가가 뭐 그렇게 좋은 줄 아니? 가족 전체가 고생이라고. 그러면 그녀는 늘 그렇지만 너희들은 경제적으로 늘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면 그야 물론 좀 그렇지. 그런 것도 없으면 누가 사업을 하니? 라는 친구들의 말을 들었고 남편이 가져다 주는 월급을 요리조리 쪼개서 써야만 되는 자신이 한없이 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박사처남들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처가집과는 가까이 지내지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했어요? 나도 박사 남편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말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학 4년도 겨우 나온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서 오랫동안 가슴에 맺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자기에게 시집 온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살 맛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생활 5년 만에 남편은 과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비교적 빠른 진급에 자신의 지위가 격상되고 또 아내도 과장 사모님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 체면이 좀 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축하주를 하자고 하는 동료들의 유혹도 뿌리치고 집으로 일찍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감격스러운 반응을 기대하면서 여보, 내가 과장이 됐어 하고 자신의 승진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별로 반기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개인 회사에서 과장이 뭐 그리 대단해요? 당신 고등학교 동창들 중엔 고시패스로 판검사가 된 사람도 많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좋다. 나도 내가 원하는 박사가 되어주마. 남편은 결단을 하고 직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뒤늦은 해외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몇 년의 유학 기간 동안 학비를 조달하느라고
결국은 집까지도 팔아야 했고 뒤늦게 박사학위를 받아 귀국을 해서 한 대학교의 조교수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한 그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이 없어진 그는 전셋집으로 계속 이사를 다녀야 했고 그동안 뛰어버린 부동산 값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아내의 불만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또 무시를 당한 그의 삶은 허수아비처럼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한없는 욕망의 구렁텅이를 바라보며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내의 수준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며 그는 그때야 후회를 했습니다. 차라리 평범하고 못난 아내를 얻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도대체 내 삶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내도 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무능한 내가 없어져 줄게. 이 못난 남편이 아마 없어지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하는 무서운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주위에서 누군가가 신앙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각 거부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경멸합니다. 오죽 못났으면 자기 일을 자기가 처리하지 못하고 신에게 의존을 합니까? 신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며 그렇게도 강해 보였던 그는 결국 자살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은 돈과 명예와 세상의 출세를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려던 인생의 종착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한 아내가 거둔 마지막 열매였습니다. 여기서는 한 남편의 종말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요새 신문에 자주 나오는 성적에 비관한 학생 자살이라는 기사를 보면 남편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최고를 강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판이나 충고는 사람들을 약간 반성하게 하는 유익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내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여기서 만일 아내가 남편이 과장으로 승진을 했을 때 수고했어요. 당신은 벌써 승진했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하고 한마디 격려만 해줬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내가 만일 후회라도 자기 남편이 죽어야만 했던 이 간단한 이유가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로 또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남편과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좌절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을 보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